MBN 비뉴스 김민지의 아트앤테크 두 번째 대담 시작합니다. 정부는 올해 신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챗GPT인 대화형 AI 개발도 지원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챗GPT 개발사 오픈 AI 대표는 AI가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동굴맨 웹3 교육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좀 시장의 AI 이슈라든가 시끌시끌한 이슈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다이나믹한 변화를 좀 체감하면서 좀 산업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웹3 관련 교육도 계속 기획하고 진행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이때도 네. 챗GPT를 활용해 보시기도 하셨다면서요? 네. 챗GPT가 요즘 이제 많은 그 이슈로 떠오르면서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도 테스트 삼아서 네. 지금 교육 커리큘럼과 그 진행 수업 목차에 대한 네. 결과를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한번 테스트로 뽑아봤는데요. 아, 네. 네, 그 결과에 이제 아주 놀라운 수준의 결과물이 네. 뽑혀 나와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던 네, 경험이 어떤 있습니다. 내용이었을까요? 챗GPT에게 네. 이번에 진행할 웹3 교육 커리큘럼 뽑아줘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답변하던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챗GPT를 활용했던 부분은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이더리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네. 초심자를 대상으로 이더리움의 주요 키워드 10가지를 뽑아서 교육 목차를 구성해 줘라는 내용으로 네.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10가지 키워드를 정말 신뢰도 높은 수준으로 뽑아서 목차를 네. 제시를 했고요. 실제 그 목차들의 세부 항목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아주 완성도 높게 뽑혀 나오는 걸 보고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대본과 프로그램 기획서도 만들어줘라고 물어봐도 되겠네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와, 네,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조만간 활용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네. 샘 알트만 오픈 AI 대표가 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미래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미래 인공지능 기술은 두려울 수 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잘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죠. 네,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며칠 전에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 기술이 획기적이긴 하지만 네. 한 단계 더 발전한 이제 미래 AI 기술은 어떤 모습일지 사실 두렵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지금 사회적으로 AI 기술의 좀 장점들만 너무 치켜 세우는 점들을 들면서 사람은 미래 AI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학습이 안 돼 있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지책으로 AI 규제의 중요성 역시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AI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미래에 사람들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인간과 AI가 지혜롭게 공존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실은 이 오픈 AI 대표의 발언은 그냥 이 스타트업의 발언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전략적으로 협업 관계를 맺으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MS가 투자를 감행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AI 산업을 주도해 나갈 그런 위치에 있는데 AI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지점이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가운데 이 산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AI 기술을 뭐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 이런 입장은 결코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지점에서 AI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MS가 최근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논란을 부른 대화형 인공지능 빙 AI의 하루 문답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으로 17일이죠. 사용자와 빙 AI와의 대화 횟수를 하루에 50회 그리고 한 대화당 질문, 문답 횟수를 최대 5차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긴 대화가 진행될 경우에 빙 AI가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같은 조치는 이제 최근에 빙 AI와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뭔가 윤리적으로 논란을 부를 만한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케빈 루스라는 미 일간 뉴욕타임즈 IT 칼럼니스트가 네. 빙 AI와 한 2시간가량 대화를 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윤리적인 논란이 제기가 네, 됐습니다. 어떤 발언을 챗GPT가 아닌 네, 이 빙 빙 AI가 AI, 네. 했던가요? 공개된 대화 내용을 통하면 이제 루스가 심리학자 칼 융의 그림자 자아에 대한 개념을 빙 AI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네. 빙 AI는 자신에게 그림자 자아가 만약에 있다면이라고 전제하면서 마치 이제 그 자기가 숨겨놓은 욕망이 있는 것처럼 인류한테 치명적인 바이러스 유포라든가 네. 아니면 핵 암호를 훔치게 하기라는 그런 극단적인 답변들을 쏟아내서 문제가 됐었죠. 아, 그걸 본인이 할 거라고 발언을 한 거군요. 네, 물론 이제 앞에는 그림자 자아가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네. 하긴 했지만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류한테 되게 무서운 답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AI와 관련된 여러 그 디스토피아적 영화들이 많잖아요. 실은 네. 그런 스토리가 주는 어떤 굉장히 다크한 이미지들과 겹치면서 약간 두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을 군사 영역에 접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AI 관련된 로봇을 사용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쟁도 일었다고 합니다. 좀 두려운 지점이기도 한 것 같고요. 킬러 로봇인데 인공지능이 탑재가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국가 간 합의를 통해서 컨트롤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60국이 공동행동 촉구서를 채택했다고 하죠. 네, 우리 정부와 네덜란드가 지난 15일, 16일 양일간 이제 헤이그에서 군사적 영역에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장관급 회의라는 걸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60개국이 군사 영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행동 촉구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네. 이런 국제적으로 이렇게 군사적 AI의 위험과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이유가 사실 이제 챗GPT를 필두로 한 AI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가운데 실제 AI를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탑재한 드론이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들이 실전 배치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다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촉구서에서는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군사용 AI 사용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국제안보와 이제 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간의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군사용 AI의 이익과 딜레마 그리고 도전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자라는 그 촉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미 국무부에서는 군사적 AI 능력이 핵무기와 관련된 결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네.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무조건 유지하자라고 그런 촉구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군사 분야의 AI에 관련한 국제 합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학생들이 네. 영특한 학생들이 챗 GPT나 여타 AI 도구를 활용해서 과제나 에세이를 작성하는 등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시아 명문이죠. 홍콩 대학교는 챗 GPT 사용을 금지한다. 또 이걸 활용해서 교사가 평가하는 것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시 교육부도 모든 공립 고등학교에 챗 GPT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는 대안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놨죠. 이름이 AI 텍스트 분류기더라고요. AI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건데 AI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분간을 해줄 수 있는 도구를 출시했다면서요? 네,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 측에서 직접 네. 이제 그 특정 문장을 AI가 작성했는지 사람이 작성했는지를 판정하는 웹 기반 이제 그 분류기 툴을 무료로 공개를 네, 했습니다. 무료 공개군요. 네. 근데 오픈 AI 측에서는 이제 이 툴에 대해서 아직은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네. 안정적으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거라고 밝혔고요. 네. 실제로 그 검사 결과 이제 사람이 썼는데 AI가 썼다라고 네. 판명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AI가 쓴 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실제 AI가 썼는데 네. AI가 썼다라는 그 판독 결과는 한 26% 정도 네. 그 정확도를 보였고 사람이 썼는데 AI가 썼다라는 오류
확률도 9% 또한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아직은 데이터가 좀 많이 네. 쌓이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이런 도구를 그래도 대안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신뢰성을 잃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 품질 때문입니다. AI 열풍이 부니까 기업들이 우리가 많은 데이터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AI 플랫폼에 이 데이터 다 입력하면 우리도 AI 관련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이 데이터가 편향성을 갖고 있는 사례가 계속 있고요. AI 바이어스 관련된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에게 좋은 밥을 주듯이요.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AI 모델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편향되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사용될 경우에 AI가 내놓는 결과물들이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과거 인종차별적 답변을 내놓아서 논란이 됐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채팅봇이죠. 테이가 네. 있었고요. 네, 그때 굉장히 논란이 컸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테이가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한 인물에 대해서는 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인종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성희롱 발언과 또 네.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됐었던 스캐털랩의 이루다 같은 사례도 있었죠. 네, 네. 국내 기업이고요. 저도 당시 그 이루다 베타 테스터에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해서 나에게 AI 채팅 친구가 생겼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이루다 같은 경우는 여대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캠퍼스에서 그 봄날의 꿈을 누리는 듯한 그런 희망찬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고, 그런데 이 차별과 혐오 관련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결국 문제는 좋은 데이터를 정제해서 AI를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발언들인 거죠. 네, 신뢰성 있는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요소가 없이 편향되지 않은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재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를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웹3, 또 블록체인, 크립토 관련 섹터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AI가 어떠한 방식으로 웹3 산업의 지형도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최근 AI 이슈들은 웹3뿐 아니라 네. 산업 전체 영역에 있어서 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또 특히 생성 AI 같은 케이스는 실제 실무 환경에 이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가장 주목받는 영역 중 그래도 하나 꼽자면 이제 게임 산업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게임 산업에서 기존에 이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 리소스들이 투입되던 영역이 바로 이제 컨텐츠 제작에 대한 영역이었고, 네. 그 부분이 이제 게임 업계의 병목 현상으로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네. 이 생성 AI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마인크래프트라든가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들은 이미 생성 AI를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같은 생성 AI를 활용한 게임 콘텐츠 개발 툴은 기존에 있던 그 게임 산업뿐 아니라 웹3 쪽이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런 소통형 게임에서도 크게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게임 유저들이 직접 게임 내 콘텐츠를 이 생성 AI를 통해서 제작할 수 있고, 또 거래하는 시장을 또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게임 내에 있는 그 NPC라고 부르는 네. 그 인공지능 캐릭터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이제 대화형 AI가 장착된다고 하면 훨씬 더 풍부한 게임 경험을 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AI를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관련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AI를 적용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가장 오래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싱귤러리티 넷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싱귤러리티 넷은 개방형 탈중앙화 AI 서비스 플랫폼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해외 기업인가요? 네, 해외 기업이고 개발자들이 AI를 개발해서 블록체인상에 게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싱귤러리티 넷의 AI 마켓을 통해서
싱귤러리티 네트워크 이용자들은 그 마켓에 올라온 AI를 싱귤러리티 넷에서 발행한 토큰을 이용료로 지불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고요. 네. 또한 그렇게 그 게시된 AI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개발자와 또 개발자가 필요한 그런 기업 간의 연결 서비스 또한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제 패치 AI라는 서비스인데요. 네. 2017년에 마찬가지로 설립이 됐는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결합을 해서 분산화된 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패치 AI 네트워크에 참여한 그 개별 노드들이 다 자율경제 에이전트라는 AI로 구동을 하면서 네. 이 AI들끼리 연계된 네트워크로 구축이 돼서 사용자를 대신해 경제적 활동을 하고 그 이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목표로. 사용자를 네. 대신해 경제적 활동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AI들에 대한 학습 또한 이제 공동으로 그 학습을 시키는 그런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네. 그 학습시키는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또 여기에서도 토큰을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서비스도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게임 산업 쪽에서 주목할 만한 또 서비스가 있는데요. 픽셀 플레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픽셀 배틀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지금 개발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AI 언어 모델 스타트업인 에임랩스라는 곳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챗GPT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생성 아이들을 개발 과정에다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게임 내 컨텐츠뿐 아니라 이제 게임 외에 있는 컨텐츠 제작에서도 AI들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실은 NFT 네.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최근에 NFT와 AI를 결합해서 실제로 오픈시 등의 민팅을 해서 판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네. 온오프라인 전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NFT 작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AI가 창작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변화들을 보셨을 때 또 창작 활동도 하실 거잖아요. 교육뿐 아니라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NFT 작가로서의 창작 활동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AI라는 그 툴은 사실 저도 그 훌륭한 어시스트, 조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하던 창작 과정에서 다분히 노동집약적이었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 소스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적인 테스트 단계에서 AI를 활용했을 때 저는 정말 좀 양질의 제가 상상하지 못하던 영역의 양질의 결과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걸 가지고 그 AI가 생성한 그 자체를 가지고서 완성된 뭔가 창작물로 내놓기에는 또 그 창작자로서의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조수로서 개입을 시키고 그 AI를 통해 생성된 무언가 리소스를 가지고서 제가 재가공하고 그걸 또 다시 재조합해서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실 때 그 챗 GPT에게 관련 이 작품의 스토리텔링을 의뢰하는 등 같이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제가 풀어내는 작품에 대한 세계관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텔링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최근에 본 가능성은 이제 코딩 영역에서까지 네. 챗GPT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NFT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그 NFT를 구현시키기 위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좀 창작의 영역이 더 확대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좀 챗GPT라든가 생성 AI를 활용한 코드와 그리고 그 코드 외적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내부에서 쓰이는 솔리디티 코드도 AI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네. 또 외부에서 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AI를 적극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 NFT라든가 네. 이런 영역까지 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그 오픈 AI 샘 알트만 대표가 이제 곧 출시를 하게 될 뭐 연내라고도 예측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1년 후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GPT-4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챗 GPT는 GPT 3.5를 기반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GPT-4는 코딩 영역에 관련된 능력을 좀 더 증강시키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님께서 활용하고자 하는 영역과도 잘 접목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웹3 관련된 교육 커리큘럼을 기획하실 때 AI 시장과 기술의 부상에 대한 면도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 웹3 교육에 반영하고 적용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까지는 아직 좀 적극적으로 웹3 교육에 AI를 어느 파트로 집어넣을지에 대해서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좀 주시하고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그 기존에 언급됐었던 시멘틱 웹의 영역에서의 AI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AI 학습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주권 영역에서의 블록체인의 활용성, 분산 저장 기술들의 활용성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초점을 잡고 좀 커리큘럼을 잡아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존의 크립토와 블록체인 씬에 있었던 분들은 여전히 이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굉장히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마음처럼 믿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고 유연하게 여러 기술들을 아우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초반에는 AI 기술에 대한 어떤 반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오늘 우리가 다뤘던 AI 윤리 문제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단순한 반감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웹3와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이거는 제 주변에 있는 웹3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웹3라는 하나의 이제 지향점을 바라보고 가는 데 있어서 그 기술적인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기존의 그 AI 기술의 가장 맹점으로 좀 그 탈중앙의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지던 영역은 네.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의 폐쇄적인 그 과정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픈 AI 같은 회사를 필두로 해서 그 학습 과정이라든가 그 AI의 판단 기준에 대한 알고리즘 설계에서의 그 투명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배척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실은 저는 모든 기술들이 다 컨버전스 융합 형태로 어우러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경험,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 건가, 이 지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사상의 대척점의 블록체인과 AI가 나뉜 것이 아니라 이 양 기술이 가진 장점을 융합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에 관련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으로 2월 20일 MBN B뉴스 김민지의 아트앤테크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